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의 진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작가님 이제 벌써 3월입니다. 그러네요. 작가님은 3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뭔가요? 3월 그러니까 춘 3월 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가 3.1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1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그 일제 강점기인 1919년에 김인현 3.1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 3.1 독립운동은 뭐 많이 아시니까 좀 시청자들께서 생소한 어떤 색다른 주제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해요. 색다른 주제, 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궁금한데 색다른 주제라는 것은 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진호박 3.1운동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33인들 이름은 다 모르시죠? 모르죠, 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실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그리고 사실 3.1 운동을 기억하고는 있는데 그 이름은 일일이 기억 못하죠. 그 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그 민족 대표가 33인이 아니고 네. 34번째 민족 대표가 계세요. 그래요? 숨겨진 이름이라 그럴까? 잘 모르는 분. 미처 알려지지 않는 네. 근데 그분이 외국인이에요.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네. 민족 대표 34인인데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민족 대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이 민족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민족 대표로 이렇게 모실 정도로 그 3.1 운동에 주도적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영국계 캐나다인이신데요. 네. 그분 이름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영국 태생인데 캐나다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캐나다 선교사이시기도 했고 수의학자이고 그리고 세균학자였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3.1 운동에 바로 이 3.1 운동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3.1 운동의 제34인 이렇게 부르죠. 네. 이분은 아마 못 믿으시겠습니다만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공헌도 하시고 주도를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건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유일하게 우리 국립현충원 애국자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사실은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외국 사람으로서 현충원에 그렇게 묻힌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더더구나 애국자 묘지에 묻히신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유일한 분이죠. 네, 궁금해집니다.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네, 그분이 1916년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초빙이 돼서 세브란스 말하자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공이 세균학이시기 때문에 세균학과 위생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신 지 1년 만에 한국말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한국어 그 자격지정을 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름을 스코필드에서 석코필이라고 느낌이 비슷한데요. 그렇죠. 스코필, 석코필. 석코.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이 느껴지네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 의미도 그 석코필 할 때 석자가 돌석자입니다. 그리고 호자는 호랑이 호자 그리고 필은 돕는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아주 굳은 마음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한국인을 돕겠다 이런 뜻을 담은 이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19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3.1 운동 거사를 했던 민족 대표들과 함께 이 거사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코필드 박사는 그 중에서 해외 정세 파악하는 그 분야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우리 탑골 공원에서 이렇게 만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장면을 전부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3.1 운동에 관한 우리 그때 국민들의 그 절규 외침을 글로 다 적었습니다. 4월에는 그 유명한 그 지금은 화성시에 있습니다만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에 가서 그날 일어났던 그 잔악한 현장을 본인 말로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촬영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암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열흘 전에는 그 수촌리라고 하는 데서도 똑같은 만행이 벌어집니다. 그 제암리와 수촌리 학살 보고서를 본인이 떨리는 손으로 써서 바로 캐나다 선교본부에 제출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장로회 기관지인 프레스비테리안 위트니스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3.1 운동에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일본의 그 잔악했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5월 달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영자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서울 프레스지라고 하는 그런 신문인데 거기에 이 스코필드 박사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을 해서 그 수감자들을 만납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관순 열사. 그 유관순 열사를 만나가지고 고문을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목격을 하고 바로 당시의 조선 총독인 하세가 총독을 만나서 이런 비인도적인 만행을 하지 마라 하고 호소를 하죠. 그리고 그 3.1 운동 때 벌어진 본인이 본 목격담을 한 300매에 걸쳐서 영문타자로 원고지에 탔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끌 수 없는 불꽃이라 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 사본은 세브란스 병원 지하실 바닥에다가 숨기고 그 원본하고 3.1 운동 때 찍은 사진 그리고 기록을 가지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고발하고 그리고 한국인의 위대한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게 되죠. 말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대단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3.1 운동에 우리 역사적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정말 주도하시다시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3.1 운동 그러지만 그 당시의 기록은 일본인들이 만든 기록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3자가 그 현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기록은 바로 이 스코필드 박사가 쓴 사진과 증언 기록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에 의해서 어쩌면 그 당시 일제에 의해서 은폐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위대한 우리 한국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사실 묻혀버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알려지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는 그런 걸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가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분들을 선교사로서 위로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죠. 사실 선교사적 사명으로는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타지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도 외국에 가서 외국 그 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 내 목숨을 걸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이 영국하고 영일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계 캐나다인 스코필드 박사를 함부로 간섭할 수는 없었죠.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스코필드 박사의 사랑과 인권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입이 다물어질 정도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후로 그분은 계속 한국에서 그럼 사신 건가요? 생활하신 건가요?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1920년에 네. 추방됐죠. 추방돼가지고 캐나다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1958년 이제 우리 정부가 그분을 국빈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셨죠.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1970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결세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묻히셨어요. 이 땅에 묻히셨죠. 네. 정부는 이제 그분의 공적을 기리고 그리고 외국인 최초이고 유일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을 했고요.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향인 캐나다 토론토시하고 네. 그리고 우리 화성시 제암리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는 바로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충분히 민족 대표 34인이라고 칭송될 만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인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1919년 3.1운동을 이끈 한국인들을 기억하라. 이 말은 내가 오늘의 한국 청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다. 국민은 불의에 한거에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년들이요. 1919년 3.1운동을 이끈 한국인들을 기억하라. 영어로 표현을 해보니까 Remember the Koreans who led the 1919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원어만 해주시네.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맞습니다. 그분이 한국 이름으로 석고필 박사라 하셨죠. 네. 3.1운동 34번째 민족대표. 정말 우리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좀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오래 지낸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네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부끄러우실 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할 만한 분이 아니고 실제로 34번째 민족 대표로 우리 학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 대표라는 말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 3.1운동 민족 대표 34인 충분한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묘비명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주시오. 이분이 그분의 묘비명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죠. 사실 일제시대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적 활동한 것은 사실 선교사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고종에게 해이금 일사를 파견한 것을 건의한 분도 선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분인데 자신의 고종의 밀사를 품에 들고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만나 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당시에 그 영문 잡지 한국평론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영문 잡지에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한국의 역사, The History of Korea, 한국에 관한 많은 글을 발표하면서 3.1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죠. 그분도 미국에 사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방된 뒤에 1949년 국빈으로 초대받아서 한국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돌아가셨죠. 그래 그분 묘지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시고요. 그분도 또한 외국인인데 이분이 스코필드 박사보다도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셨습니다.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선교사들 말고도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희생된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에 일본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뜻밖이네요. 일본인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정도가 아니다. 한국인보다도 더 열렬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그분이 더더구나 여성입니다. 누군가요? 궁금해지네요. 궁금하시죠? 바로 잘 아시는 그 한국의 우리 독립지사 박열. 그분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라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영화 우리 그 박열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등장하고 재조명된 분인데요.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일본 여성분은 1903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1912년에 우리나라 충북 청원에 한 7년간 머무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3.1운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그 독립의지에 공감을 하고
자기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로 본격적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박열 씨와 함께 일본에 가서 일본의 왕을 암살하는 시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체포되고 맙니다. 체포되고 나서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박열 지사와 이 두 사람이 결혼 서류를 서로 교환받으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살 때 1926년 가네코 후미코가 돌아간 뒤에 박열의 고향 경북 문경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도 2017년에 이 박열이라는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2018년도 일본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서받았습니다. 그 가네코 후미코로군요. 네. 저도 그 영화를 아시군요. 보았어요. 예. 가네코 후미코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한 두 번째 일본인이라면 그럼 첫 번째 훈장을 받은 일본은 도대체 또 누구입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분은 이제 조선인들, 그 독립지사들,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열심히로 변론한 일본인 변호사죠. 후세 타츠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영화 박열에 등장을 하죠. 근데 후세 타츠지는 1919년에 3.1운동 이전에 28 독립선언이라고 일본에서 그 선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체포된 조선 유학생들을 변론하기 시작해서 일본에서 제1, 2차 조선 공산당 사건, 한신교육투쟁 사건, 그리고 1923년에는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김시현 독립지사 사건, 그리고 1926년에 그 일왕을 폭탄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바로 박열,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도맡아서 했죠. 이분은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6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적에는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이라 해서 우리나라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건의하기도 했죠. 이분이 일본인이지만 평생을 바로 일본 땅이지만 제일 조선인들을 위한 활동을 했죠. 이분이 2004년도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오늘 건국훈장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더군다나 일본인으로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는 분이라고 하니까 사실 정말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좀 묘하죠. 그러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을 그냥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꼭 국가를 개입시켜서 한 인간을 보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과 인간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살아야 하고 또 보아야 할 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공감합니다. 인간과 국민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네. 변호사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인 중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쓰신 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맞죠.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 독립 언론자인 대한매일신문을 만드신 분도 외국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베델이라는 분 유명하죠. 맞죠? 유명하죠. 어니스트 베델. 네.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분이죠. 그분도 이제 영국 출신 기자죠. 네. 기자인데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 이후에 바로 한국에 특파원으로 들어옵니다. 데일리 클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의 특파원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력한 항일, 바로 일본에 반대하는 논조의 신문을 발행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국한문 한글 버전의 대한매일신보도 만들었지만 영어 신문도 만들었어요.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그것이죠. 그래서 바로 한국 신문에는 우리 민족의 계몽 정신을 일깨우고 영자 신문에서는 일어난 일들을 외국에 알리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베델에 대해서도 일본이 감히 손을 못 댔어요.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델이 그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우리 의병운동을 부추기고 그리고 의병 활동을 보도하고 했지만 그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렬하게 그 베델 대한매일신보를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 당시 고종도 그 베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밀리에 자금도 제공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 37살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숨을 거둘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죠. 참 기억되는 분입니다. 또 있죠. 우리 프레드릭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 사진 보십시오. 아주 눈에 익은 사진일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은 분이 바로 맥켄지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마찬가지로 종군 기자였죠. 근데 이분은 이상스럽게 한국에 오시기 전에 영국에 있으면서 한국 친우회라는 걸 조직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상 한국에 들어온 건 1907년이었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또 군대가 해산되고 또 일제 학살, 방화, 만행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다 그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때 의병운동한 사진이 그 유명한 이 사진이죠. 그리고 너무나 그 한국인들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대한제국의 비극, The Tragedy of Korea라는 책을 쓰죠. 그리고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발간물을 발행해서 그 일제의 침략상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분은 그 뒤에 영국에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계속 후원해 주신 분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 어니스트 베델에게 1968년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맥켄지에게도 2014년도에 베델과 마찬가지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수하죠. 지금 어니스트 베델은 지금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소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사실 가슴이 좀 뜨거워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외국인들도 있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국가를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안 들 수가 없네요. 한국에 살면서 나라의 앞날은 뒷전이고 오로지 우리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지 않았나 하는 사실 양심의 가책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그 존 F 케네디가 국가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는 말을 정말 가슴 아프게 파고들 때가 참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감동입니다. 특별히 3.1절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선교사 한 세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그리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 이름으로는 구예선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지었던 캐나다 출신 마찬가지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함경북도 성진이라는 곳에 학교를 세웁니다. 보신학교, 협신중학교. 그리고 이분도 의사이셨어요. 그래서 제동병원이라는 걸 세우고 계몽운동을 하고 의료선교운동을 전개하죠. 그런데 그때 3.1운동 때 그 성진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그 만세를 부른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일제가 만행을 저지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 기록으로 다 남기고 사진을 남기고 그리고 부상자들은 의사로서 다 돌보아줬죠. 그분이 남긴 기록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그 기록된 표현을 보면 그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끔찍하게 만행을 당했는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 간도의 만세운동 현장을 알린 아치발드 마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박거리라고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1911년에 이제 한국에 오신 분인데 이분들도 캐나다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용정에 여학교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또 우리 민족들에게 그 당시에 금지된 한글 그리고 국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식을 이끌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1919년에 간도 지방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만세운동을 같이 일으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비폭력인 만세운동을 일제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 잔혹한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망자,
부상자들이 이제 속출하는 걸 보고 그 모습들을 또 전부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선교사들 그리고 캐나다의 선교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바로 또 3.1운동을 또 알리신 분이 됐죠. 스탠리 마틴이라는 분도 계세요. 한국 이름으로 이분은 민산해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이 스탠리 마틴은 바로 캐나다의 또 의사셨어요. 퀸즈 의과대학 출신인데 이분도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중국 길림성에 있는 용정에 재창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민족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분은 1920년에 우리 역사 기록에서 굉장히 묻혀져 있는 사건을 들춰냅니다. 19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경신참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신참변은 무슨 사건입니까?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럴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경신년에 일어났대서 이제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일본에서는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청산리 전투.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 대패를 하게 되니까 일본 군경들이 바로 3.1운동과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을 민간인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학살을 합니다. 창고에 넣기도 하고요. 마틴은 바로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신년에 일어났던 민간인들에는 무차별 학살을 바로 피해 지역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써서 또 캐나다 토론토시의 장로의 선교본부에 전달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토론토 글로브라고 하는 신문에 보도를 해서 이 또한 일본군의 어떤 잔인한 살상행위를 국제사회에 폭로를 했습니다. 이분 기록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이 세 분들 모두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우리가 수여를 하죠. 오늘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록 100년 전의 일이지만 정말 눈앞에 생생하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록의 힘이겠죠, 이게. 그리고 그 기록들을 목숨을 걸고 남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게 정말 숙연해지고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친 애국심과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버릴 끈질긴 독립정신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가슴속에 울림으로 남네요. 작가님, 그럼 오늘 아이스크림 우리가 무엇으로 외쳐볼까요? 오늘 사실 아무리 어떤 아이스크림을 외쳐도 맞습니다. 그 3.1운동 당시에 우리 조상들께서 독립을 위해서 외친 그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그분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외국인들의 글과 사진으로 외쳤던 그 외침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코필드 박사가 외치셨던 그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아이스크림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3.1운동을 기억하라.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3.1운동을 기억하라.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